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왔는데 제가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증 주제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왜냐면은 제가 만나는 환자들 다 통증이 많이 오고, 또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선수들, 이제 프로 선수들인데 통증으로 은퇴하는 선수도 많고 부상이 있고, 이런 살다 보면 통증을 많이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고심 끝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하려다가 계속 고민을 하고 관심을 하고 가지다 보니까 공부하게 돼서, 너무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고, 이거 알면은 되게 좋은 정보가 많아서 꼭 알려드릴 그 중요성을 느껴서 전화하게 됐습니다. 이거 넘기고 소개 간단하게 하면은, 저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 일했고, 한국에서는 보통 운동 선수들이랑 일했고요. 국가대표팀도 일하고, 네, 공부 더 하고 싶어서 미국 와서 PT 공부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넘기고. 그래서 이걸 주석들 레퍼런스가 있는데, 여기 로리머 모슬이랑 데이비드 버틀러라고 되게 유명한 석학들이 있거든요. 이 통증 관련해서 세계 권위자들인데, 제가 항상 통증 관련 학회나 유명한 분야에서 항상 가장 먼저 불리는 사람들이고, 제가 이분들 되게 좋아하고 이분들한테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쪽들 관련해서 출처를 얻어서 정보 오늘 많이 발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분들 검색해서 들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 토픽은 여기 바이오 메디컬 어프로치 이게 있는데, 이걸 일단 설명할 거고요. 요즘은 이게 전통적으로 저희가 알던 접근법이고요. 의학을 접근할 때, 통증을 접근할 때. 그리고 요즘은 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이라 해서 의료계에서 모두가 이걸 세계적으로 이거를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통증을 강의할 건데 이걸 왜 중요하냐, 이게 요즘 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통증 있는 사람들한테 이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많이 나와요. 연구에서도 그렇고. 근데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염증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만성 통증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근데 강의가 대부분 슬라이드가 영어인데 제가 쉽게 틀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이 중에 통증 많이 갖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게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성 통증 일단 정의가 뭐냐면은 급성과 만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성은 한 통증을 3개월 이상 갖고 있던 거예요. 한 부분에. 그래서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일단 정의로 만성 통증이 하는데, 전 세계의 30% 이상이 만성 통증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만성 통증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5억 명이 전 세계에서 만성 통증 갖고 있고, 제가 이제 허리 통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진단명이 있어요. 뭐 허니에리 디스크에서 허리 디스크가 돌출된 환자 100명이 있는데 같은 진단명을 받았어요. 100명을 제가 만났어요. 100명이 다 달라요. 같은 진단명인데 양상도 다르고 통증도 다르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적으로 접근해야지. 근데 그동안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걸 진단명으로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뭐 무릎 관절염 있으면 얘는 무릎 관절염이니까 같은 그룹군에 묶어놓고, 큰 그룹 분류할 때 되게 좋겠지만 알고 보니까 인체는 한 명 한 명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게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동양인 크게 나눠서면 인종들 동양인, 백인, 그리고 또 여자, 남자, 또 살아온 배경, 뭐 가정 환경 아니면 뭐 이런 재정적 이런 게 모든 게 달라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증을 봤을 때. 그래서 통증 교육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통증에 대해 더 위협감을 덜 갖는 거예요. 이건데 위협감을 덜 가지면은 아웃컴이 좋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위협을 줄면서 이 사람이 통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들이 이 매니지 관리할 때 어떻게 최고의 선택을 내릴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통증을 제가 계속 더 얘기할 건데, 우리가 통증에 대해 모르면요, 위협감, fear이 있고 되게 더 무서워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증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통증을 극복하게 되고 이 정상적인 삶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에듀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그냥 의료인들이 예를 들어 1차원적 바이오 메디컬 모델에서 너 이거 문제니까 이거 고쳐줄게. 그냥 외부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계속 교육을 잘하는 의료인들이 되게 전 좋은 의사라 생각하고 환자한테 교육시키고 왜 이게 중요하고 너가 통증 왜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전 진짜 좋은 의료인이라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다 정의는 다르겠지만 이거 잘하는 사람이 전 좋다 생각하고 앞으로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통증 많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일단 PT고 저는 되게 근골격계 많이 일하니까 오늘 좀 근골격계 관련해서 얘기할 거예요. 막 허리나 관절이나 만성적인 통증 관련해서 그 관절염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거, 네, 다음. 여기서 좀 어려운데 컨셉이 꼭 아셔야 돼서 넣었어요. 이거는 일단 통증 얘기할 때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인데, 통증이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더 많거든요. 100가지는 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 나뉠 수 있어요. 통증. 근데 이걸 어려운 개념인데 꼭 아셔야 돼서 넣을 거예요. 근데 노시셉티브 페인이라 해서 이게 통각 수용, 그러니까 급성이나 우리가 다쳤을 때 티슈가 예를 들어 있잖아요. 막 피부나 뼈나 뭐 건이나 이런 데가 다쳐서 우리가 막 칼에 베이거나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통각 수용기에서 느껴지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급성인 관련이고 급성 통증. 근데 얘는 뉴로패틱 페인이라 해서 그러니까 얘는 소프트 티슈들이고 되게 인대, 건, 피부, 뼈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얘네는 신경, 뉴로 들어가니까 신경이에요. 근데 대부분 말초신경을 얘기하고 말초신경은 뭐냐면은 이런 사지에 있는 중추신경은 뇌랑 척수인데 얘네는 일단 신경에 관련된 거예요. 막 저리고 감각 못 느끼고 막 따끔거리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centralized pain이라 하는데 이 중추신경계 하잖아요. central nervous system. 근데 이제 중추신경계가 우리 통증이 오래 장기화되면요. 이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뇌가 되게 센시티브해져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급성일 때는 대부분 일단 예고, 근데 만성으로 갈수록 제가 아까 만성이 3개월 이상이라 했잖아요. 길어질수록 점점 예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티슈의 수준에서 끝날 거를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점점 뇌랑 척수 이 레벨에서 변형이 와요. 근데 이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어려움에도 왜 계속 얘기하냐면 이거 일단 이해하셔야 앞으로 건너뛸 수 있어서 이거 이해 꼭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얘기할 건데 일단 이거 간략하게 일단 이렇게 하고요. 다시 말해서 노시셉티브 이거는 티슈 데미지예요. 그냥 우리가 막 손 베이거나 뭐 부러지거나 뭐 접질리거나 그래서 티슈 데미지가 있으면 염증이 반응이 생기죠. 염증 반응이 뭐냐면은 염증이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염증은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염증은 왜냐면은 여기를 예민하게 만들고 얘네를 되게 예민하게 만들고 다음 부상을 예방하죠. 그리고 염증이 있어야 우리가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염증 과정이 있어야 여기 힐링이 된다. 염증할 때 막 붓잖아요. 그 붓는 게 뭐냐면 다 물이랑 뼈랑 막 그 수분이랑 피랑 산소 이런 게 다 일로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접질러 보시면 여기 막 엄청 붓잖아요. 이런데 그게 다 사실 자연 치유 과정이에요. 그게 염증 반응이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다치고 그냥 끝나고 평생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티슈 힐링 이런 거 우리가 베이건 뭐 다쳤건 했던 간에 이게 블러드가 피부 그래서 우리가 막 그 혈액순환 하잖아요. 혈액순환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조직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혈액이 가야 일단 얘네가 영양분이 있으니까 힐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외부의 수술이나 막 뭐 다른 외부적인 도움 없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게 인플라메이션인데 일단 혈액순환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일단 티슈들은 여기 관련돼 있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일단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인플라메이션 하잖아요. 염증 막 우리가 소염제 먹고 하잖아요. 염증을 줄이려고 엔타 인플라메이터리 해서 염증을 줄이려는 막 약도 처방하고 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많아요. 염증이 안 좋은 거로. 근데 일단 염증은 제가 말했다시피 좋은 거예요. 근데 염증이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장기화되고 만성 염증이 되면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일단 영어로 아이티스라고 끝나는데 얘네로 끝나면 일단 염증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시피 염증은 이 민감도를 높여요. 다쳤던 데 보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럴 때 생각해보세요. 접질렸는데
얘네가 붓고 민감해져야 담이 안 다칠 거 아니에요. 이미 다쳤는데 인대가 끊어졌어. 또 다치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런 중추신경계에서 얘를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다치면 너 주의해, 조심해, 보호해 이런 명령으로. 그래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통증 의학자들이랑 이런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염증은 좋은 거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발목을 접질렀거나 너가 잇몸통이 있거나 맹장염이 있어. 근데 이게 염증은 리페어하는 프로세스예요. 치유하는 과정. 그리고 염증도 스웰링 염증 있고 막 붓고 통증 있고, 이거는 우리 몸에 그냥 보호 반응이고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에 되게 감사해야 돼요, 사실.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몸이 치유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염증은 힐링 프로세스다. 염증은 좋은 거다, 일단. 근데 이게 면역 과정은 이뮨 리스판스고 면역 반응이고, 우리가 부상 당했거나 어떤 감염됐거나 이게 있어야 치유가 돼요. 이거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스웰링, 붓기가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아서 소염제를 먹고 하는 거거든요. 또 염증이 장기화되면 안 좋아요. 그게 염증은 치유 과정인데 만성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게 고여 있어서 막 고인물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염증 계속 프로세싱이 되고 막 되게 전진이 돼야 되는데 고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처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만성 염증 안 좋다는 거고, 일단. 근데 이게 붓기에 이런 뉴트리션이랑 케미컬들, 좋은 화학들, 화학 반응들, 그리고 피, 영양분, 그리고 산소, 이런 히스타민, 이런 염증을 제거하고 이런 치유 활성화하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염증 그 반응에, 붓기에. 그래서 붓기는 사실 좋은, 일단 우리 몸의 자동 치유 반응이다. 일단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거 되게 학습적이라 되게 재미없는데 이게 너무 이해하는 게 다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단 이해하셔. 다음은 좀 더 재밌어지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통증에 관련 상상 이걸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티슈 데미지가 우리가 다치거나 손에 베이거나 접지르거나 했으면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이거는 우리 몸을 예민하게 만들고 신경들을, 그리고 숄텀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힐링을 촉진시키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티슈 힐링은 이런 혈액순환, 블러드 서플라이, 혈액 공급에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혈액 공급 잘 되는 사람이 회복 잘 하죠. 그리고 이거는 또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한 중추신경계 예민화예요. 그래서 통증이 만성화되면서 3개월 이상 3개월도 사실 아니고, 통증이 만성화되면서 얘네가 중추신경계, 뇌랑 척수, 센트럴 nervous 시스템이 예민해지거든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풀려요. 그래서 만약에 티슈 수준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다 보면 이제 점점 뇌까지 가고 점점 이게 넘어가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더 알려드릴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중추신경계가 예민해지면서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 이런 게 더 관여되고 이게 통증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다쳤어요 우리가 막 여기 접질렀어요. 그래서 여기 인플라메이션이 생겼죠. 염증이 막 붓고 혈액이 거기 붙잖아요. 멍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저주로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보통 7일, 10일 이렇게 걸리는데, 스칼 티슈는 이거 막 반응 조절하고 꿰매고 접질렸던 부분이 다시 봉합되고 이런 리모델링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치유 완치되면 좋겠지만, 완치돼서 이 통증이 여기가 올라간 거고, 여기 통증이 없는 수준인데, 통증이 잘 치유돼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든 과정이 좋아서 영양도 잘 됐고 잠도 잘 자고 좋은 회복력이 좋아서 이게 좋아지면 좋은데 다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데 이게 통증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회복이 느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장기화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지금 급성 통증에서 끝난 거고, 얘는 만성으로 가는 거예요. 통증이 3개월 지나고, 이거 힐링 타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레벨에 있고 만성화가 되는 건데, 이럴수록 티슈의 전역, 이 통증이 티슈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뇌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 수준에서는 보통 티슈에서만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첫 번째 노시셉티브, 거기서 오는 건데, 이게 만성화될수록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만성화될수록 이제 티슈에서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센트럴 너버스, 얘네가 중추신경계가 예민해져서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왜 이게 설명되는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통증이 우리가 다쳤을 때 안 다치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다치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통증이 지속되면 될수록 점점 얘네 우리 몸의 위험 감각 시스템들이 예민해진다. 그리고 이럴수록 점점 이런 뇌들이 점점 더 신경계들이 더 관여가 되는 거예요. 티슈 수준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건 방금 요약인데 그냥. 그래서 생각이나 믿음 이런 것도 더 관여가 되고 단순히 티슈 주사에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깨가 아프거나 뭐 어디 발목이 아프거나 처음에는 여기가 진짜 여기 국소적인 문제였어요. 로컬. 그냥 여기가 붓고 어깨자 문제였으니까. 근데 이제 만성화, 이게 1개월 지나 3개월 지나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회복됐어야 돼요. 인플라메이션이 끝났고. 근데 그럼에도 통증 갖고 있는 건 뭐냐? 아직도 이제 뇌랑 그 척수나 더 높은 상위 레벨에서 문제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이런 게 다 연관되고. 그래서 이제 만성화 될수록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티슈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뇌로 가고 다른 생각도 가고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게 아무도 제가 설명해드리면은 글씨가 좀 많은데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아무도 통증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통증은 되게 불편하니까. 통증 되게 싫죠,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이런 과학자들은 통증의학자, 전문가, 세계 권위자들은 통증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래요. 왜냐면은 통증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니까. 제가 말했죠. 통증이 없었으면 아팠던 데 보호 안 하고 또 접지르고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은 우리 몸에서 위험 요소를 주는 거예요. 너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건 우리 뇌에서 너가 지금 어떤 위협에 있다. 너 이거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너가 통증이 있을 때 다르게 움직이고 생각을 다르게 하고 어떻게 움직임을 바꾸죠. 왜냐면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통증 전문가들 볼 때 통증은 모든 통증들은 다 정상이 노멀한 거래요. 비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통증을 비정상으로 생각하지만 통증은 그래 좋은 거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일생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정상적인 거래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통증은 우리 몸에 갖고 있는 탑재된 시스템 중에 가장 보호적인 장치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통증이 당신 삶에서 계속 만성증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정말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나 괴롭지만 너무 싫고 통증을 벗어나고 싶지만 여러분의 뇌가 그게 어찌됐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시그널 주는 거예요. 왜 통증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다리를 잃었어요. 예를 들어 총을 맞고 했는데 다리를 잃고 했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막 전쟁에서 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너가 통증을 느끼는 수준이 일단 티슈 데미지랑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넘어가고 별로 안 중요해서.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일단 감각계가 있는데 감각기관이 센서리 시스템이 있는데 걔네가 되게 중요해요.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노시셉터라고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 몸에 위험이 있을 때 계속 우리가 지금 앉아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감각기관이 계속 일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나?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안전한가? 엉덩이에 있는 여기 센서리 감각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계속 얘한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너 아직 안전해. 너 안전해. 괜찮아. 그런 기관이 있고 이런 우리 몸에 티슈랑 스킨, 피부랑 뼈랑 안에 다 이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예를 들어 의자에 지금 뭐 의자가 불타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느낄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의자에 뭐 송곳이 있어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런 시스템들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있는 거고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되게 정교화돼요. 이런 감각기관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모든 통증은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너 근데 통증이 왜 느끼냐? 어쨌든 너의 뇌들이 우리의 뇌가 결론 내서 그래요. 너가 통증을 지금 느껴야 되는 이유를. 근데 통증을 봤더니 통증 느끼는 수준이 예를 들어 0에서 10 나누잖아요. 0은 통증 없는 거고 10은 통증이 가장 많은 죽을 것 같은 통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통증 수준이 레벨이 내 티슈 데미지랑 항상 비례하진 않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신경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걔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뇌를 모니터링하고 계속 정보를 보낸다. 일단 이거 아시고요.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거는 뭐 말하냐면은 그냥 통증이 어찌됐건 지금 우리 몸에서 너가 통증을 느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고.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는 막 치매에 대한 거 나오는데 연구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어깨 펑처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통증 주인에 도움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통증, 일단 침 자체가 효과 있지만 되게 재밌던 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중국인이 침 놓는 사람이 있었고, 중국인 남자가, 그리고 중국인 여자가 있었고, 그 중국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백인 여자가 있고 백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중국인 남자가 서양, 그러니까 백인이나 다른 인종의 여자나 남자한테 침 놨을 때 가장 효과가 높았대요. 같은 부위에 똑같이 났는데, 같은 깊이. 근데 이제 효과가 안 좋았던 게 예를 들어 백인 여자가 중국 남자한테 효과를 났을 때 같은 부위에 났는데 효과가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같은 부위에 났는데 효과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영향이 있다는 걸 말하고,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연구인데 알약들이 있어요. 여기 다 플라시보, 그러니까 다 위약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분이. 통증 있을 때 진통제인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이 피실험자들은, 이거 통증 약이라 진통제라고 준 거 먹은 거죠. 근데 사실 안에 빈 깡통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막 투명한 게 있었고, 흰색이 있었고, 색깔이 있는 게 있었고, 또 어떤 건 마른 모양, 어떤 거는 동그랗게 생기고, 어떤 건 길쭉하고. 근데 우리가 안에 들은 게 다 없는 게 알고 있으면서 이 효과가 다 달랐어요. 이게 같은 성분이었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효과가 달랐다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한과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결국 이런 플라시보를 말하는데 이게 어쨌든 브레인이 관련돼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연구들은. 넘어가고. 그래서 이거 잠깐 동영상 볼 건데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사실 통증 과학자들이 다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뇌랑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거 영상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뭐 플라시보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이제 이런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던지 일단 효과가 통증이 줄긴 했어요. 근데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위약이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게 그 안에서 그 믿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학적 반응, 신경적 반응. 그래서 플라시보, 영어로 이렇게 막 플라시보 is nothing 그리고 something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막 우리가 종교적인 것도 막 관련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믿는 게 그 믿는 맞는 거 하면서도 그냥 믿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 뇌에서 이런 호르몬이랑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일단 이게 중요한 소득이에요. 이런 게 있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우리 뇌가 엄청 중요하다 일단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생각만 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위약을 먹었는데 빈 깡통인 약을 먹었는데 그 안에서 통증이 줄고 여기서 뇌에서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고 이런 신경계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말하면은 통증 이야기인데, 이거 여기 쿠바드 신드롬이라 해서 이 아빠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산통을. 다시 뒤로 잠깐만 가면 여기 아빠인데, 여기 이 사람은 배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자 엄마들이 배가 튀어나오고 상통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신체적으로 조직의 변화가 있었죠. 문제 티슈들이, 애기들이 커지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배에 사실 신체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또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이 통증을 쿠바드 신드롬처럼 이런 동감을 많이 하고 통증을 느꼈던 아빠일수록 더 좋은 아빠가 된다는 연구가 있대요. 통증을 더 느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허위가 아니라 이런 진짜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임신했을 경우 남편도 있던 요통, 체중 증가, 메스꺼움, 구토를 하고 이런 반응을 똑같이 겪는데요. 이게 이 사람은 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내가 입덧을 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계 2차 전쟁에서 여기 총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은 60년 머리에 목에 총알을 맞았대요. 근데 60년 동안 총 맞은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까 노시셉티브나 이런 아까 바이오 메디컬 얘기했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당연히 티슈 얘기만 했으면은 당연히 이 사람 통증을 느끼고 당장 지금 입원했어야 되는데, 총알을 맞고 있었음에도 통증을 못 느꼈다는 연구가 되게 많고, 이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가 아니라 전쟁 중에 통증 못 느낀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불이 났는데 아파트에 되게 몸이 다 불이 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 자식을 구하려고, 안에 있는 자식을 구하려고 불길을 뚫고 집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통증이 이런 시비얼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인저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몸에 불타고 있고 피부가 찢기고 다 화상이 있고 했는데, 보통 상황에서 통증이 엄청 심하고 당장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통증을 못 느끼고 이 사람들이 아기를 구하러 간 거예요. 자기들 몸 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이거 손에 베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페이퍼 컷, A4 용지 이런 거 샤프할 때 가끔 베이는데, 이게 사실 엄청 막 1cm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따갑죠. 기분 나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렸어. 예를 들어 엄청 크게 있어. 근데 가끔 그것보다 더 예민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티슈 데미지, 보통 연결되긴 하지만 단순히 통증이 항상 티슈 데미지랑 연결된 건 아니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의 티슈 안에서 여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중에 하나의 파트일 뿐이에요. 그게 나쁘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픽처 중에 한 개일 뿐이다, 일단.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아까 페이퍼 컷 얘기했는데, 진짜 작은데, 그래서 일단 페이퍼 컷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그래서 이 통증은 또 문맥에 관련된, 컨텍스트가 관련됐다는 건데, 여기 작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죠. 아니면 피아니스트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경연이 있어. 저 같은 사람은 지금 페이퍼 컷 살짝 와도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손에 배웠는데 다음날 돼서 발견하거나 하루 종일 모르다가 밤늦게 발견하는 경우. 근데 씻고 보니까 배웠었네? 하루 종일 모르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손을 너무 자주, 이 사람들이 예민하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페이퍼 컷이 예를 들어 통증이 1에서 끝날 건데 안 아프고, 이 사람들은 이게 막 너무 중요한 경연이 있고 이 사람 주로 쓰는 거니까 막 심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통증이 단순히 또 티슈 레벨은 아니고 이런 문맥과 상황과 이런 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통증 레벨이. 그래서 우리 뇌가 관여하는 게 되게 크다. 우리 생각이랑. 단순히 이게 티슈 레벨에서 끝났으면 이거 다 0.1cm밖에 안 되는데 모두가 안 아프고 그랬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네, 이거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회사 직장인들 다니다 보면은 회사에서 통증이 되게 흔하대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어떤 상사가 있어. 그 상사가 되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군대에 가서 어떤 선임이 있어. 근데 괜히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막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도 나오는데요, 통증이 또. 만성화가 돼서. 이런 거는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급성도 이런 게 연결이 되는데 대부분 만성 통증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알고 있던 3개월 이상. 근데 그렇게 만성화가 될수록 우리 뇌에 아까 제가 관련되는 게 크다 했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지속화될수록 아까 티슈 수준이 아니라 이런 뇌랑 심리적인 게 더 생각과 이런 게 모든 게 관여가 더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드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드름 여기 나면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중요한 뭐 발표가 있어. 사람들 앞에 서야 돼. 그럼 이게 작았던 같은 사이즈인데 어떻게 더 부각되고 더 아프고 더 기분 나쁘게 막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상황과 이런 컨텍스트랑 그 상황들 연결된다는 거예요. 통증들이 다.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연구인데 남자가 주사 맞고 있어요. 근데 여자 간호사가 주사 놨을 때 통증을 하는 수치가 더 적었대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고 있고 여자가 보고 있으니까 남자들은 더 용감한 척 이런 게 통증 이게 주사 누가 놨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통증 수준이 달랐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어떤 여자가 있는데 결혼한 부부예요. 근데 여자가 통증 민감도가 더 심했대요. 그 남자가 더 서포트하고 남편이 되게 서포티브하고 되게 막 동정심 많고 막 우쭈쭈 이렇게 하면 더 여자가 통증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상을 당했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케어를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사람들은 별로 안 아팠었던 거에서 끝나야 되는데 더 오버하게 케어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사모님 보시는데 그리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팬텀 림브라고 해서 또 저희가 왜 티슈 수준이 아니냐 증명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 왜 계속 보여드리냐면은 통증이 이 수준에서 이 티슈 수준에서 끝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뇌가 엄청나게 큰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가 이런 환자 되게 많이 일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휠체어 팀에서 일했는데 막 사지 절단 환자 많아요. 사고나 어떤 게 이래서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여기 발가락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막 자다가 소리 지르고 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통증을 느낄까요? 여기 내가 절단됐어. 오른쪽 손이 없어. 근데 오른쪽 손에 통증을 느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프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우리 아까 제가 말한 뇌가 결국 그 신경 관련돼 있고 얘네가 점점 센시티브해지면서 그쪽을 통증을 느끼는 거고 이런 게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뇌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 통증에. 그 만성화가 될수록 급성일 때 아까 어큐트한 거 막 이제 막 부상당했어, 접질렸어, 배였어. 그때 통증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좋은 거고.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되게 예민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다음 부상을 예방하려고 통증은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시기가 지났어. 급성이 지나고 티슈가 힐링이 됐어. 티슈가 회복이 됐어요. 우리 몸이 회복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깨매졌어. 근데 그럼에도 통증이 지속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그럼 만성화 됐을 때 제 생각이 아까 제가 말한 뇌가 더 점점 깊어지면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연구인데 한국 관련한 거예요. 세계 통증 파크인데 한국인이 할아버지가 게재돼 있어요. 이거 2004년에 여기 머리에 못이 박혔는데 이걸 모른 채 지금 한 4년 동안 살아왔대요. 이 머리에 못이 박혔는데도 죽지 않고 자기는 못이 박힌 건지 몰랐던 거예요. 다 뭐하면 여기 세상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 여기 못이 박혀 있는데 눈 쪽에 여기에 여기 3cm 정도의 못. 근데 몰랐대요. 그리고 언제 들어간지도 모른대요. 근데 다른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 박혀 있었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여기에 티슈 데미지가 있는데 통증이 없을 수 있다 지금 말하는 걸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라기보다 이거는 되게 오래된 건데 우리 몸이 어떻게 통증을 느끼냐. 여기 지금 보면 티슈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뭐라 써 있지? 인바이러먼트 써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티슈랑 인바이러먼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풋이 있잖아요. 다쳤어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약간 베었어요. 근데 이 티슈 여기 베인 정도에 따라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제가 말한 감각기관들 센서리 시스템들이 있어요. 여기 내 몸에 피부, 뼈, 아니 막 힘줄, 인대 걔네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래서 이 정보가 신경을 타고 뇌로 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신경들이에요. 말초 신경계들. 내가 지금 다친 레벨이고 티슈 수준. 근데 이런 정보들이 야, 너 이 정도 다쳤어 지금. 얘네가 그래서 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정도 다쳤으니까 내가 정보를 보낼게. 가. 척수를 타고 올라가요. 뇌에서 이제 프로세싱하는 작업을 거쳐요. 이거 모두가. 근데 이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경험, 과거에 아니면 지식, 컬처, 문화, 내가 어떤 환경에 자랐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고 내 가정 환경이 어떻고 내가 어떤 서포터가 있고 부부가 누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이게 다 연결돼서
아웃풋으로 통증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같은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똑같은 수준에 똑같이 칼을 뺐어요, 예를 들어 3cm를. 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느낄 수도 있었고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대부분 일맥상통할 수 있지만 급성 통증에서, 근데 이게 어찌됐건 통증 아웃풋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다 이게 연결되고 다 달랐다는 거예요, 통증의 수준이. 이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페인은, 통증은 아웃풋이다. 아웃풋,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가 뭐예요? 인풋은 그냥 1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툭 찔렀어, 이렇게 쳤어, 이렇게. 그럼 모두가 같은 강도로 100명을 쳤어요. 같은 강도로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 안 아플 수도 있고 누군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다 뇌에서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다 달랐다. 환경, 아까 그리고 말한 내가 말한 뭐 직업, 내가 뭐 하는 문맥, 컨텍스트, 뭐 전쟁 중이야, 아니면 내가 평온한 새벽이야, 이런 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이 학자들은 왜 통증을 줬냐 하면은 통증 자체는 좋은 거다. 통증은 누구나 하기 싫지만 통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감각이,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 이걸 영어로 CIPA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신경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네? 이 사람 되게 행복하겠다 하잖아요. 통증 안 느끼니까. 근데 이건 이 사람들은 불행했대요. 왜냐면은 아픔도 없고 우리는 좋을 거, 진통제 안 먹어도 되고 수술할 필요도 없고 주사 안 맞아도 되고 너무 좋을 거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 안 좋고 위험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CIP, 선천적으로 통증 못 느끼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 25년밖에 안 되고, 통증은 아까 제가 말한 Danger Alert System, 위험 감지 요소라 했잖아요. Protect System.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동물에 쫓기던, 감염이 되건, 야생동물에게 어떤 전쟁이 나던, 회복을 해야 되니까 다쳤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은 통증 못 느껴 내가 다친지도 모르고 25년도 못 살고 다 죽은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대부분이 25년 살면 더 감사한 거예요. 대부분은 3살 이전에 죽었대요. 애기들이 열나고 아팠을 때 울잖아요, 찡찡대고. 그게 다 관심 달라거나 아프거나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픈데 열나고 지금 해열제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갔어. 열을 내쳐야 돼. 약을 먹던 뭐 해야 돼. 근데 이런 애들이 익스프레션, 표현을 안 하니까, 뭔데 아픈지도 모르고 표현을 안 하니까 이미 그때 다 죽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통증 느끼는 게 좋진 않지만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았고, 우리 조상 뭐 이렇게 혈대를 잃으면서 어떤 종족은 되게 빨리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다 발달 안 된 사람들, 감각기관들이. 통증을 우리가 느끼는 건 어찌됐건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통증을 우리가 느낀 이유가 있구나, 통증이 필요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우리 몸을 케어할 수 있고, 우리 위험이 왔을 때 보호할 수 있고, 이게 알려주는 보호 장치였구나, 이거 알게 된 거죠. 통증이 왜 중요한지. 그 허리 디스크 막 얘기하는데, 이거는 되게 막 우리가 병원 가면 몸만 하면 허리 아프다면 허리 디스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여기 학자들은 왜 안 좋게 불명예 쓰는 이름이래요. 몸만 하면 허리 디스크가 문제를 하니까. 근데 허리 디스크는 사실 되게 좋은 애거든요, 얘도. 허리를 되게 충격 흡수해주고 영양분 있고 완화해주고 허리를 보호해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 너 병원 가면 너 허리 디스크 문제야, 허리 디스크 문제야 이렇게 아니까 오명이 쓰인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 일단 이건. 그래서 이건 MRI 관련한 건데, 통증이,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되게 유명한 자료인데, 그 사람 중에 통증 없는 사람, 허리 통증이 없는, LBP가 로우백 페인이라 해서 허리 통증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90%가 그러니까 디스크의 허리에 디스크의 퇴행성이 있었고요. 디스크의 56%가 디스크의 변화가 있었고, 디스크 벌지가 튀어나온 건데, 그런 거 있었고, 디스크 프로투전이 앞으로 튀어나온 건데, 그리고 얘는 앞에 인대라고 있는데, 디스크 안에. 걔네가 다 구조적 비정상적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는 구조적인 너무 그동안 바이오 메디컬 모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거. 그동안 환자들이 왔을 때, 저 왜 아픈가요?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걸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이미지 보여주면서. 왜냐면 가장 편하니까, 시각적이고. 이걸 보여주면서, 너 이것 때문에 아픈 거야. 근데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심하지 않는 이상 별로 없었다는 거고요, 일단. 이런 거는 다, 그리고 normal aging process라서 우리가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예요. 이거 저도 지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 허리 통증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문제 없는데 허리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케이스가 허리 통증도 변수가 많지만 제가 또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극악의 내가 구조적 변화가 극악의 구조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통증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웬만한 마일드한 변화, 마일드한 퇴행 이런 거는 모두가 우리가 살면서 뭐 내가 리프팅 뭐 바꿔 뭐 일상 뭐 밀어 책상을 옮겨 하면서 다 다치는 경우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허리 아플 때 갔어 병원에. 근데 이제 MRI, 엑스레이 제가 찍고 너 아픈 거 이것 때문이야. 아까 제가 말했잖아. 허리 통증은 아웃풋이고 진짜 많은 요소가 있어요. 생각, 환경, 경험, 뭐 부모, 유전적인 거 뭐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는데 내 직업, 내 경제적 수준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이거 보여주면서 너 이것 때문에 허리 아픈 거.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고 일단 그게 바이오 메디컬 어프로치의 한계라는 거죠. 통증을 왔을 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일단 너 아픈 거 이것 때문이야. 근데 연구 봤더니 이거 아닌 사람 엄청 많은데 이거 안 아픈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알게 된 거는 단순히 그냥 티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허리 아픈 게 목 아프고 어디 아픈 게. 그래서 또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거 되게 빗댄 건데 한국에 정재만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미지를 찍었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가 지금 울리나요? 안 울리고 있나요? 모르죠? 이렇게 떠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진을 보고 전화기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몰라요. 넘어가시면은 그 이미지는 엑스레이, MRI 하나의 퍼즐일 뿐이에요. 내가 이미지 찍었어. 어디 아파. 근데 내가 지금 몸에서 위험 순위가 갔어. 근데 내가 통증을 느끼냐 아니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관련될 수 있는데 100가지 퍼즐 중에 우리 몸을 제가 평가할 때 환자를 평가하면 100가지 뭐 1000가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요소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바이오 메디컬 어프로치 문제는 한 개를 찝어야 되니까 원인을 너 아픈 이유는 이거야. 이러니까 근데 가장 쉬운 게 이거. 엑스레이 찍고 환자한테 이해시키기 하는 게 사실 더 많은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 허리 통증 환자 갖고 있는 보면요.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소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 근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심플 한 가지 이미지로만 일단 가는 게 문제고 그래서 MRI 파인딩이 예측을 했냐? 3년을? 전혀 예측 못했다고 하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냥 티슈, 애뉴라, 리가멘트인데 어떤 인대가 파열된 거 그러니까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돌출 이런 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상관관계가 아예 진짜 부족했고요. 상관관계 아예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우리가 하잖아요. 근거 하려면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얘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아프다. 근데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고. 만성 통증의 가장 큰 예측, 위험 인자가 뭐였는지 아세요? MRI 파인딩, MRI 결과가 아니라 디프레션이었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던 사람들이 허리 통증 갖고 있는 게 상관관계가 엄청 높았다는 거예요. 만성 허리 통증. 그래서 이런 허리 통증에 일단 정신적이 엄청 많이 관여한다는 거고 우리 뇌랑 생각이랑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허리 통증 이게 허리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에서 가장 엄청 큰 대상을 통해서 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 찾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허리 관련 통증 학회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한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로우백 페인인데 100명의 환자가 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90%가 논 스페시픽 백페인 해서 그냥 아직 원인 불문인 거예요. 이게 통증이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말한 뭐 몇천 가지 변수가 있는데 허리 통증이 위험할 수 있는 그 복합적인 건데 대부분 90%가 일단 이거였고요. 1, 2%가 내 생명에 지금 위험한 사람들 암일 수도 있고 내 시스테믹한 문제들 몸 전체에 관련한 그리고 감염, 골절 이런 사람들은 당장 이하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멀전시.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고 일단 그리고 100명 중에 5명, 10명은 뭐였냐면은 구조적 변화가 되게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술 대상자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사실 뭐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구조적 때문에 통증이 온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였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구조적 문제로 통증이 오는 게 아닌데 구조적인 게 한 개 문제일 수도 있겠죠. 막 디스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술하고 하잖아요. 구조적 문제를 보고 수술해도 아무 효과 없어요. 다시 통증 아프고 이 사람들은 원인이 되게 복합적인 거여서 수술도 필요 없고 더 다른 변화로 접근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알고 보니까 90% 100명 중에 9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 통증 갖고 있는데 막 우리가 수술 마지막에 고려해야 되고 그동안 수술 바로 접근하는 게 되게 요즘은 옛날 제가 볼 때 한국에도 10년 전, 20년만 해도 수술 많이 했잖아요. 허리 통증 바로 막 수술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허리 수술 아예 안 하는 추세거든요, 거의. 이 100명 중에 5명은 허리 대상자, 수술 대상자예요. 이 사람들이 베네핏 보는 사람들. 수술했을 때 통증 없어지고. 근데 나머지 90%이 사람들 수술의 구조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 수술해서 뭐 할 거예요. 결국 수술해도 근본적인 원인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해도 다시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디프레션이 엄청 큰 위험 인자였다. 프레딕터에. 그래서 여기 워싱턴 와슈 메디컬 스쿨 유명하잖아요. 와슈 메디컬 스쿨 중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은퇴한 사람인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여기 미국 의사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여기 너무 심텀들 지금 트윗하기 바빠서, 그 문제 원인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입 아프게 말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일단 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일단 허리 아프니까 허리 통증 줄이려고 뭐 그냥 막 심텀 이런 치료만 하는 거예요. 약을 주던, 뭐, 스테로이드 놓던.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해결 안 하는 거니까, 에듀케이션이랑.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질병에 지금 당장 입막음, 당장 매스킹하고 당장 이 심텀을 막을 수 있지만, 이 질병의 진전, 질병의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이 약의 의존성, 약 많이 먹는 거, 막 진통제 먹고, 이런 거 먹는 거 예방할 수 있고요.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고. 그리고 이게 미국이 진짜 자본주의고 되게 의학회사 심하잖아요. 이 오피오이드 에피데미가 해서 그 오피오이드 미국에 지금 심한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가 증명하잖아요. 여기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전체 인구의 55%밖에 안 된대요. 세계 전체 인구. 근데 이 하이드로코돈, 악시코돈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오피오이드인데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데 하이드로코돈, 악시코돈을 80%, 전 세계 사용량의 80%를 미국에서 쓴대요. 얼마나 악용하고 오용한지 아시겠죠? 여기가 얼마나 약을 쉽게 주고 그리고 이 90%를 전 세계 하이드로코돈 생산량이 전 세계 90%를 미국에서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편 보급되는 게 다 이렇게 오피오이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환자들 막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 중독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하이드로코돈, 악시코돈 막 하면서 엄청 센 거, 그 등급이 있는데 엄청 센 오피오이드란 말이에요. 중독성 심하고 평상시에 먹으면 안 되는. 근데 막 오피오이드 나 악시코돈 막 달라고요. 악시코돈 달라고. 김미 악시코돈 막 하면서 여기 좀 중독돼서 이거 하면 아까 제가 말한 근본적인 문제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 근데 통증이 당장 0으로 주니까 안 아파. 그러니까 중독되고 막 하는 거죠. 진짜 마약처럼. 내가 진짜 문제되고 통증 일으키는 원인들 되게 많은데 뭐 디프레션 될 수 있고 뭐 식습관 아니면 뭐 운동 뭐 약화 뭐 어떻게 많은데 관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데 그냥 이거 일단 먹으면 통증이 확 주니까 날아갈 것 같고 이게 다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약회사들은 좋죠. 생산량 많고 돈 많이 쓰니까 돈 부자 되고 환자들은 뭐 일단 그런 문제들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정리인데 이제 현대 과학 관점, 이 현대 매니저링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티슈만 보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이것만 되게 보는 의료인은 전 되게 좀 실력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요즘 현대 추세는 그 티슈만 보잖아요. 예를 들어 만성통증이 있어. 티슈만 보는 사람은 진짜 좀 저급한 의료인이고요. 이 사람 전체적인 거 봐야 되죠. 이 사람의 뭐 지식이나 생각, 모든 거, 아니 환경. 그리고 이런 제가 아까 말한 중추신경계 점점 장기화 될수록 공포, 그리고 태도, 믿음 이런 게 엄청나게 큰 변수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 교육 왜 하냐 이런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내가 몸이 통증을 왜 느끼고 통증이 느낀 이유가 뭐고 이거 어떻게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어떻게 통증을 대처하고 통증에 대한 접근법이 생겨서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예요. 통증이 단순히 나쁘다, 너무 싫다, 약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통증이 내가 왜 느끼네?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지? 우리 뇌가 왜 통증을 느끼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걸 고치고 그걸 접근법, 코핑 하잖아요. 대처하는 거. 이거 했더니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료인들이 약 주고 주사 놓고 수술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거 페인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했더니 아웃컴이 더 좋고 스스로 주인의식이 돼서 환자들이 이게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더 윤리적이고 더 환자 자신한테 좋은 거고
네, 그래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지식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제가 환자한테도 왜 하냐면은 교육을 이거 지식이 없는 거 있잖아요. 무지함 약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를 수 있는데 모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통증이 있어. 어디 아파. 가끔 여러분들 이걸 모를 때 있잖아요. 의사 만나기 전에. 그럼 되게 이게 막 이게 예를 들어 진짜 간단한 그 배탈이었어.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 알고 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 나 암 걸렸나? 뭐 변수가 많은데 뭐 더 큰 게 지나가고 있나? 뭐 엄청 큰 염증이 생겼나?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으면 통증이 왜 있나? 그래서 이런 거는 지식이 없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이 공포감, fear를 되게 높이면서 이게 통증 레벨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쳤고요. 네, 이런 위협들, 통증, 응급. 그래서 이런 에듀케이션하고 이걸 이해하고 네, 교육하고 이해하는 게 되게 이 통증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삶에 돌아가는데 엄청 크리티컬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 스멜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빵 냄새 맡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그냥 단순히 빵에 냄새 맡는 게 아니라 이런 뇌가 뉴로테그라 해서 뇌가 엄청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길가를 지나갈 때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주는 빵이 있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집에서 몇 시마다. 근데 내가 어떤 장소로 갔어. 그러면은 얘가 냄새를 느끼고 아니면은 빵에 대한 좋은 기억, 빵에 대한 영화. 그럼 우리는 냄새만 딱 맡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모르게 뇌가 이렇게 메모리, 내가 지났던 경험, 기억들 연관 지으면서 쌓이면서 이렇게 엄청 컴플렉스하게 돌아가면서 빵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는 통증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생각이라 나오고 움직임, 센세이션 감각, 그리고 여기 막 뭐 나오는데 기억, 감정, 시각, 아니면 혈압.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안 좋은 움직임, 이런 것들, 움직임 안 좋은 거, 부상 당했던 움직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하면서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 또 통증이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했고 앞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일단 뇌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다음 걸 넘어가면 우리 뇌에 이게 있어요. 림빅 시스템이. 얘네가 림빅 시스템인데 그래서 어떤 걸 담당하냐? 변형계라 불리는데요. 기억, 감정, 행동 이런 거 있는데 허리 통증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어떤 막 운동선수가 또 있었는데 허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엑스레이도 문제 없고 MRI도 문제 없고 근데 얘가 훈련만 가면 허리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 있을 때 괜찮아. 아무것도 안 아파. 근데 훈련을 가. 근데 코치랑 만나기만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코치한테 구타 당하고 맞고 이러니까 몸에서 그냥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얘가 림빅 시스템이 기억이 있고 얘네 허리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허리는 안전해. 근데 우리 몸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페인 아웃풋이라고 했잖아요. 페인은 아웃풋이라고. 이 안에서 허리에 인풋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리에 누가 치지도 않았고 허리에 염증도 없었고 허리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억과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몸에서 뇌에서 넌 지금 위험해. 너가 지금 위험에 빠져있어. 그래서 아웃풋으로 허리 통증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네 아웃풋을 내는데 얘네가 엄청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통증은 이런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되게 이런 복합적이고 기억들, 이런 만성통증 갈수록 이런 뇌의 영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뭐가? 그리고 되게 재밌는데 연구도 있는데 이 사람 허리 다쳤던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만 했는데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1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허리 통증 가진 사람. 이 사람 앉아서 그냥 TV 보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에 어떤 사람이 좀 약간 20kg 드는 허리 드는 거예요. 리프팅 하는 거를 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만 보고만 있는데 허리 통증을 빡 느꼈대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이 사람은 허리를 쓰지도 않았는데 뇌에서 이 전두엽,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데 전두엽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플래닝을 짜요. 계획을 해요. 근데 보고만 있어도 뇌에서 여기가 아까 플라시보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생각만 해도 믿음이 있고 생각만 해도 어쨌든 아플 거야.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그 동작을 피하게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다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도 않았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시청각 동영상을 보는데 난 기억 때문에 메모리 아까 제가 말했죠. 기억 때문에 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통증 느낀 거예요. 10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뇌를 봤더니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화학적인 반응, 신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통증을 느낀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장기화되고 지속될수록 이 페인 뉴로태그, 아까 제가 말한 복잡한 뉴로태그들은 더 되게 민감해지고요.
둔감해지고 더 과하게 예를 들어 더 예민해져요. 아무튼 이거 넘어가고 일단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방금 말한 건데 저희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앉아서 어떤 걸 보고만 있어도 뇌는 계속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observing movement가 나와 있거든요. 움직임을 관련한 거 그리고 생각만 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뭐 하잖아요. 운동선수들 게임하기 전에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해라. 뭐 내가 발표하기 전에 발표 막 누워서 이거 생각해라. 어떻게 할까. 이게 몸은 안 움직이고 있지만 뇌에서 엄청난 막 활동 전이가 일어나요. 화학적, 신경적.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진짜 몸을 움직여. 그럼 더 많은 게 일어나고. 넘어가서 이거는 여기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네. 여기 제가 통증에 관한 것도 얘기할 건데 우리 몸에 엔도제니어스 오피오이드라 해서 우리 엔도가 우리 몸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제니어스가 만들다 이런 뜻인데 생성, 제네시스. 근데 이제 오피오이드는 앞편 막 그런 거잖아요. 진통. 근데 얘네가 뇌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오피오이드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굳이 밖에서 공급 안 해도 약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 이런 세로토닌이랑 엔케팔린 그리고 오피오이드, 다이노르핀, 엔도르핀 이런 애들이 진통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 학자들은 너 안에 드럭 캐비넷이 있다. 그 의약통이 우리 뇌 안에 있어요. 다 탑재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이게 그래서 놀라운 게 우리 몸 안에 이미 다 탑재되어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굳이 우리가 뭐 약이 안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얘네가 우리 몸에서 오피오이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엔도르핀 나오는 게 떨어지고 계속 의존하게 되고 그게 일단 안 좋은 거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오피오이드, 엔도제니어스 오피오이드 있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오피오이드보다 훨씬 강력하대요. 자연만 활용하면.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막 활동, 뭐 생각, 아까 말한 환경, 믿음, 어떤 움직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 그런 걸 잘 할수록 근데 그런 오피오이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피오이드가 훨씬 강력하고 우리 몸에 이미 탑재된 시스템이 외부 약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그리고 이게 왜 좋냐? 사이드 이펙트 없고 항상 대기 중이고 우리 몸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염증 있을 때 이런 오피오이드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재밌어요. 그냥 너는 이거 의사 처방도 필요 없고 우리 몸이 알아서 탑재돼 있고 사이드 이펙트 없고 약들에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나쁜 게 없대요. 함유스가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탑재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우리 몸에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제가 오피오이드가 어떻게 나오냐 해피 오피오이드를 하는데 이 호르몬들이 이따 얘기할 건데 세이프티 인미예요. 그래서 세이프티 인미라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들 그게 뭐냐면은 뭐 여기 보면은 지식도 될 수 있고 플래닝 열심히 하려는 거 뭐 방향성 이해 내가 왜 아픈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뭐 앞으로 하려는 변화하려는 자세 아니면 이런 프로그레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오피오이드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오히려 화나고 우울하고 막 싸우려 하고 포기하고 안 움직이고 이런 게 오피오이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다쳤어. 뭐 전쟁통이야. 근데 죽기 싫으면 움직여야 돼. 뭐 해야 돼. 팔다리가 짧으면 되고. 근데 그러려면 이런 오피오이드가 계속 나오는 거죠. 뭐 해야 돼. 진취적으로 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내가 가장인데 자식을 살려야 돼. 내가 지금 어디 아픈데도 나가야 돼. 그러면 이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약보다 더 세게. 그래서 약이 없어도 내가 무슨 꼭 필요한 사명감이 있어. 뭐가 있어. 뭐 목표의식이 있어. 그러면은 통증이 좀 줄죠. 근데 내가 할 의지도 없어. 화나 있어. 지식이 없어. 내가 왜 아프지? 그리고 내가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누워있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거 오피오이드 나오지도 않고 아프고 안 좋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방금 PAG 제가 아까 아까 사진 보여서 말한 건 줄여서 말한 건데 그냥 운동하면 일단 좋아요. 운동이 사이드 이펙트 없고 자연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아픈데 운동이 되냐고. 제가 항상 말하는데 아프니까 운동해야 돼요. 제가 근데 환자들도 그렇고 저 아픈데 운동이 될까요? 근데 제가 말한 일단 급성일 때 운동 안 하는 게 좋고 그때 회복기니까 자연 치유할 때 냅두고 10일 정도는 근데 그 위에 지나잖아요. 2주 정도 지났는데 계속 아파.
일단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일단 위험한 거 당연히 위험한 운동 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운동인데 사람마다 일단 운동은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애도 어깨가 아파. 어깨 무슨 문제가 있어. 어깨 운동을 해도 좋지만 일단 다른 그냥 걷기 뭐 일단 자전거 타도 뭐 해도 일단 얘네 몸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오피오이드들이 밖에서 약을 안 먹어도 그래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회복에도 더 빠르고 그냥 단순히 이거는 지금 또 신경계적인 호르몬적인 얘기를 한 건데 운동하면은 뭐 티슈 부상이 있으면 티슈 수술해서 좋고 회복이 더 빠르고 그리고 아까 혈액순환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힐링에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했는데 결국 또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운동 무조건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약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운동은 일단 진통 효과가 아날제식 이펙트가 있다. 진통 약보다 더 셀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아프셨을 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굳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성 통증, 크로닉 페인 이게 되게 긴 여정이잖아요. 전 지금 어떤 분이 어떤 경험을 거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일단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셔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일단 근데 모르죠. 누군가는 오랫동안 통증 갖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근데 이게 되게 먼 여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바이오메디컬 문제 병원 가면 단순히 너 이거 아픈 게 이거 단순히 이거 티슈의 문제야. 너 여기 아파서 그래. 그게 아니라 되게 뇌에 변화가 있었고 중신경계가 예민해진다. 그래서 이건 뇌까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만성 통증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도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왜 통증이었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랑 대처하는 능력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거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충실히 하다 보면은 공부도 똑같죠. 뭐 그냥 이제 환자들도 많이 느끼는 게 선수도 그렇고 지금 당장 우리 되게 드라마틱하고 빠른 치료 원하잖아요. 내가 한 2년 동안 아팠는데 지금 당장 어떤 명의를 찾아서 4년 만에 통증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작은 것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뛰는 게 아파 그럼 일단 걷기라도 해. 뭐 지금 되게 심플 간단한 예시인데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는 거 열심히 관리 뭐 영향도 될 수 있고 관계도 좋은 일단 생각이랑 마인드셋 그리고 뭐 관계 아니면은 생활 어떤 영양 운동 이런 걸 다 하다 보면은 통증이 결국 줄고 그리고 통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부정적인 게 아니었고 이게 되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막 기프트 pain is gif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증이 있었어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오래 살았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통증을 단순히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에게 경고를 주는 거다. 너가 왜 다쳤고 너가 이걸 왜 알아야 되고 그 통증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통증 다 겪죠. 그쵸? 통증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서? 어디 다 아프고 한 번쯤 겪으면 앞으로 겪으실 거고 죽을 때까지 겪어야 돼요. 여기서 통증에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뭐든 다 피할 수 없는 건데 여기 서퍼링 엄청 고난 받고 힘들어하는 거는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느냐에 따라 페인은 누구나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할 사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이거에 따라 누군가는 괴로울 거고 누군가는 그래도 매니지 가능할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하는 목적이 통증 일단 알고 통증이 친해지고 아프면 어떻게 관리하고 그냥 무작정 막 진통제 먹고 약 먹는 게 아니라 무작정 수술하고 뭐 스테로이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증 연구는 너무 많아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만 가지 이런 거는 너무 이미 증명된 거라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런 자기 효능감이랑 이런 게 통증이랑 관련이 높았대요. 단순히 티슈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 진취적으로 하고 했던 게 긍정적인 아웃컴이 있었고 이런 근골격계 만성 통증에 엄청나게 큰 인디케이터였대요. 그러니까 예측 관련 인자 그리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 사이코소셜 뭐 우울증 아니면은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면 안 하는 거 아무것도 뭐 아니면 관계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급성에서 만성 넘어가는데 되게 안 좋은 영향을 했었고 트랜지션에 있어서 그리고 사이코소셜 사이콜로지컬 이건 정신적인 게 그러니까 긍정적 내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 너가 어떻게 생각하냐다. 같은 부상이 있어도 제가 100명의 환자 있으면 같은 문제가 있어도 아니면 어떤 환자가 더 심각한 티슈의 문제가 있어. 구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안 좋아. 근데 얘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서포트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훨씬 아웃컴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다쳤어. 뭐 엑스레이, MRI 뭐 여기도 조금밖에 안 찔렸어. 근데 아웃컴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막 우울증,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인자예요. 그냥 단순히 티슈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자 볼 때 진짜 좋은 환자, 이제 의료인들은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다 스크리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환경을 갖고 어떻게 부모가 어떤 정보를 줬고 어떻게 막 칭찬받았고 아니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보는 평가예요. 사실 아까 제가 말한 100명의 환자에 다 달라다 했잖아요. 같은 그룹분들을 묶어도 같은 관절염을 묶어도 이 사람은 관절염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진짜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안 좋으면 사이콜로지컬한 게. 어떤 사람은 진짜 심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웃컴 데이터로 봤을 때. 근데 이런 게 잘 좋으면요 아웃컴도 좋고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생각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티슈 데미지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에듀케이션 한 이유가 이런 게 중요해서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재밌는데 좀 작은데 글씨가 진짜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다른 케어를 받은 거예요. 여기는 진짜 막 좀 전통적인 보수적인 의사들 만난 거예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되게 위험한 막 되게 위협적인 얘기 많이 한 거예요. 너 지금 디스크 파열됐고 디스크 퇴행성이고 너 이거 더 움직이면 다치고 겁주는 말들. 너 허리는 약해. 너 이거 구부리는 거 피해야 돼. 너 무거운 거 들지 마. 너 아프면은 쉬어. 뭐 너 지금 허리 다 파열됐고 너 문제 심하니까 찢겼으니까 너 움직이지 마. 이런 의사가 진짜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좀 이런 사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일단 구조가 진짜 심하지 않고서 이런 퇴행성 일단 다 정상적인 거고 그 심지어 의사도 퇴행성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또 뭐냐면은 제가 긍정 테라피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이게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너 지금 파열됐고 너 찢어졌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더 같은 증상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너가 백페인, 너 허리 통증 있는 게 너가 허리 다쳐서 있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냥 지금 너 그게 지금 예민해졌어. 그거 말하는 사람. 그리고 허리가 되게 강력하거든요. 허리에 여기 구조물이 되게 많아요. 허리는 엄청 강력한 구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우리 몸을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진짜 강한데 허리가 안 좋게 얘기하고 완전히 같은 사람 몸을 보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허리 약해. 쓰지 마. 너는 허리 아니야. 너 강해. 쓰면 돼. 그리고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들 막 연구를 봤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그 인디케이터가 아니었다. 프레딕트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런 걸 말해주고 그리고 관리하는 걸 인커리지하고 그리고 더 움직임을 장려하고 왜냐면 움직일수록 회복이 더 빨라지고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아예 겁주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다치니까 너 움직이니까 너 그냥 누워있어. 이 사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은 증상인데. 근데 그럼 이 사람 평생 우울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평생 찍혔으니까 평생 움직이지 말아야 될까요? 평생 수그리지 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고 당연히 무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던 게 오히려 아웃컴이 훨씬 좋고 회복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냐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앞으로 당신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대처하는 거, 코핑 그 위협이랑 페인, 통증이 있어요. 여기 액티브 이런 능동적인 대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통증이 왜 있냐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지. 그리고 내가 어디 뭐가 아파 그러면 다르게 움직여보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안 아플까? 그냥 단순히 안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케이스 먼저 말할게요. 어디 아프니까 아예 안 쓰는 거예요. 누워있고 그냥 TV만 보는 거예요. 맨날 쉬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급성일 때는 쉬어도 돼요. 이제 막 다쳤으면. 왜냐하면 그때 보호해야 될 기간이니까. 근데 만성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운동이라도 마시고 무조건 하시는 게 도움돼요. 무조건. 그래야 회복 빨리 돼요. 쉰다고 막 우리 쉬는 게 약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시간이 약이다 하는데 막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안 좋아져요. 만성화가 되면은 고여있는 고인물 같아서 뭔가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되고 차라리 어깨가 아파 그러면은 다리 운동이라도 하시고 걸으시고 차라리 다리가 아파 그럼 팔 운동이라도 하시고
그래야지 아까 제가 말한 그 엔도제니어스 오피오이드, 우리가 아편이다. 그 물에서 몰핀 이런 게 호르몬들이 나오고 혈액순환이 되고 회복이 빨라지면서 티슈도 활성화되고 일단은 만성화되면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면은 누군가 닥터가 아니면 또 의사나 카이로프랙터 누군가 고쳐주기 기다리는 거 패시브한 거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 기다리는 사람 이게 아웃컴이 진짜 안 좋고요. 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거. 근데 이제 액티브한 거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이제 일단 긍정적인 생각하고 일단 내가 다친 건 어쩔 수 없어. 안 다친 게 가장 좋지만 다칠 수 있어요. 인생에서 접질릴 수 있고 칼에 베일 수 있고 파열될 수 있고 무릎 다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멈추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우울해하고 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고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움직여보시고 세팅, 그 스몰 작은 것부터 하시고 내가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워 움직여 계속해 목표를 향해서 가. 그 롱텀 골, 그러니까 장기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통증이 있는 범위를 살짝 가보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아팠는데? 예를 들어 살짝만 가봐. 안 아프네? 계속 움직여. 그 하다 보면 좀 더 좋아지고 아까 센시티제이션 얘기했잖아요. 민감화되면서 엄청 아파지는데 좀 더 하다 보면 안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셔야 돼요. 액티브하게. 네,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여기 팔 부러졌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냥 비관에 있고 우울해하고 집에 박혀서 누워있고 슬프고 패시브 누군가 해주기 기다리고 내가 침 맞고 아니면 약 먹고 수술하고 받으라고 스테로이드 받으러 가고 진통제 먹고 난 근데 내가 변하는 아무것도 없이 이게 가장 최악의 방법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근데 뭐가 부러졌어. 여기 어깨가 다쳤어 근데 여기서 계속 왼쪽 팔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의 같은 문제여도 심지어 이 사람이 더 문제가 크더라도 이 아웃컴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거고 통증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방금 말한 거예요. 페이션트 패스웨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바이오 메디컬 어프로치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했던 거 의사들이랑 그동안 의사들이 학교에서 이거 배워왔고 한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문제가 있을 때 구조적인 거 원인 찾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고 사이클로지컬은 일단 고려 안 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것만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허리 아픈 게 있을 때 더 사이코소셜한 그런 생각적인 컸는데 그냥 얘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 티슈가 다쳤어. 그럼 평생 비관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여기 찢겼어. 부상이 있어.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내가 당장 죽을 거 아니면은 앞으로 30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우울하고 너 찢겼으니까 너 허리 디스크 있으니까 평생 우울하게 너 누워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사이코소셜 모델 인정하고 내가 이거 있었네? 태어 있었네? 근데 이걸 이해해. 통증이 왜 있고 이거 하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독립심을 인디펜던스 해주고 내가 몸을 컨트롤하면서 결국 여기 리턴 투 노멀 있잖아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진짜 저번 주에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인들 가서 우리는 원하는 게 픽서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근데 고쳐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내가 일단 주인인데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어떤 사람 가만히 변하지 않아. 근데 수술시키고 그냥 집행자들이 아니라 그냥 의료인들 좋은 의사 만나서 그 사람들이 교육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필요할 땐 가야겠죠.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료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서 약 먹고 수술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패시브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거 필요할 때도 있겠죠. 당연히 때에 따라서 무작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된다. 액티브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걸 찾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 몸 주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좋은 명의 사람들이 좋은 명의는 갑자기 엄청 아팠어. 근데 뿅 하고 내가 10년 동안 아팠던 걸 뿅 고쳐주고 그런 걸 명의를 하는데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환자 아픈데 갑자기 좋아진 경우가 있긴 한데 진짜 좋은 거는 이런 대부분 과장이랑 그런 뿅 마법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면 가능하겠죠? 예수님이면은 하루 만에 손 터치만 고쳐주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만성 통증이 있어.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질까요? 우리가 뿅 했다고? 예수님이면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했다면 솔직히 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통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 찾았어. 뿅에서 통증이 낮아진 수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는 그거는 그냥 일단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주지만 이런 드라마틱하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이 막 동의보감 나와서 막 신화처럼 막 빵 고쳐주고 통증이 10년 있었는데 빡 고쳐주고 이런 게 결국 우리가 만성통증 봤더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게 훨씬 아웃컴이 좋았고 이 헬스케어 시스템이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고요. 왜냐면은 이 패시브한 거는 내가 누워있어. 주사기를 꼽았어. 약을 먹었어. 수술했어. 우리 뇌에 변하는 게 있나요? 제가 아까 통증 결국 원인은 뇌라 했는데 뇌에 변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옮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액티브한 거는 아까 제가 말한 통증, 엔도제니어스 오피오이드 계속 말하지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죠. 다이노르핀이랑 뭐 그런 엔돌핀 이런 것들 그런 거 나오고 진통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도 되고 결국 그래서 요즘 추세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연구에 보면 액티브한 트리트먼트 하라예요. 그래서 운동이 그래서 좋은 거고 하면 스스로 환자들이 좋고 이런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진통 효과, 뭐 호르몬, 내분비계, 뭐 면역력 모든 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육하라는 거고 운동 액티브한 거 하라는 거고요. 결국 그리고 제가 이거 스스로 주인 강조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 환자면은 통증을 지속 갖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변화주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런 클리니컬 임상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블럼 문제 해결자가 돼야 돼요. 스스로 의사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성통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약 한 달 먹는 거 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여러분의 의사나 이런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거고요. 함께 이런 저니, 이런 페인 엄청 장기간의 여정이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만성통증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이 24시간 살잖아요. 의료인이랑 있는 거 연설 인생에서 뭐 요즘 바쁘니까 막 15분밖에 안 보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들 하루 중에 뭐 0.1% 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 만나도 그 사람 평생 같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돼야 돼요. 스스로 그 사람들 오래 볼 것도 아니고 일단 스스로 다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의사가 돼야 되고 셀프 매니저, 스스로 관련해서 스스로 의료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돼야 돼. 프로블럼 솔버. 그래서 이게 가장 아웃컴이 좋았다. 만성통증이 말하고 싶고요. 꼭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아날제스 이거 진통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어떻게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건 간단하게 보는 거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시간 네 이게 빨간색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좀 지루할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이 통증이에요. 여러분이 통증이 있어요. 얘가 펑션이에요. 뭐 근력이 될 수 있고 뭐 또 문제가 있어. 그 통증이 지금 8이에요. 이거 통증이 없는 거고 여기 약간 8의 레벨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제가 작은 것부터 하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뭐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 될 수 있고 뭐 무릎이 아파? 내 무릎 근력 강화 운동이 될 수 있고 내 펑션 근력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좀 했어. 무릎이 아파서. 근데 근력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한 3개월째 올라가 펑션이. 근력이 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저니에서 내가 했음에도 펑션이 좋아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날은 통증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날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이나믹하게 약이나 막 이런 것처럼 막 주사 맞고 그냥 뿅 바로 뚝 떨어지길 원하는데 현실에서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런 이런 직선이 아니라 업앤다운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는 걸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성실히 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날 더 아플 수 있어요. 툭 내려갈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약 환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에듀케이션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 그래요. 환자들이 나 이거 하니까 더 아프대.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진짜 이거 에듀케이션 그게 중요해요. 페인 통증이 약간 올라갔어. 그럼 자기가 내가 안 좋아지고 내가 생각해요. 아니야 너 지금 여전히 좋아지고 있어. 근데 이게 너가 여전히 기능 좋아지고 있고 너 세지고 있는데 이게 잠깐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올라간다고 더 나쁜 게 아니야. 이거 이해시키는 게 되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려. 잠깐 올라갔다고. 나 더 아프네? 하니까 더 아프네?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려. 그러면서 끝나고 통증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이제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근데 이걸 교육시키고 하다 보면은 올라갔어. 아파도 괜찮아. 그나마 그게 계속 이 중간 어차피 에버리지 값이고 이 사람 오차가 크지 않아. 예를 들어 했는데 이 정도로 아파. 엄청 아파. 그러면 멈춰야겠죠. 악화되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수준은 괜찮은 거예요. 오차가 별로 적으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 목적지에 와 있어요. 작은 거 성취를 하다 보면은. 근데 가장 안 좋은 거,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기서. 뭔가 근거롭게 문제 있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거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의 유전자, 엄마 아빠한테 어떤 병력을 물려받은 거, 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암으로 돌아갔어. 엄마가 암으로 돌아갔어. 이런 것들 다 못 바꾸죠, 제가. 신체 나이. 우리 시간의 나이에 모두가 죽고, 나이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남자가 태어나서 남자가 태어난 거고, 에이시아로 태어나서 그럼 동양인으로 태어난 거고, 내가 어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 선천적으로 어떤 구조가 달라. 이런 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이거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생각, 그 지식. 이제 제가 이거 교육했잖아요. 에듀케이션, 페인 사이언스. 아, 통증이 왜 일어나고, 통증이 어떤 기준에 일어나네? 뭐 해야 되네? 이제 이거 아시니까, 이거 여러분이 수정 가능한 거예요. 공부할 수도 있고, 스스로. 생각. 그 우리 생체 나이, 그 라이프스타일, 생각, 잠,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고, 영양, 운동, 이거 다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죠. 넘어가서.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 잠깐 한 건데, 이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스트레스? 모두가 스트레스 받죠?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도 받을 거고, 저도 받을 거고, 여러분도 받을 거고, 애들도 받을 거고. 모두가 스트레스 받죠. 근데,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어떻게 반응하냐는 모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닌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보혈압 나서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래도 잘 겪어나가는 사람이 있어. 페인도 통증도 마찬가지. 통증 모두가 겪어요. 통증 우리 삶의 일부예요. 통증 자료를 쓸 수는 없죠. 모두가 겪죠. 통증도. 부상 겪을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통증을 잘 견뎌내고요.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매니저를 진짜 못해요. 별것도 아닌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건.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 딤스 심스라 해서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줄여서 말한 건데, danger in me예요. 우리 인생에서. sims, safety in me. 넘어가고. 일단 뭔 뜻인지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같은, 저도 잘 안 보이네. 제가 이거 화면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 그거 되게 중요한 게,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 하스피럴이 있어요. 병원 여러분의 좋은 건가요? 병원이 그러니까 심스예요, 딤스. 병원이 나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병원은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병원 때 좋을 수도 있어요. 뭐라 하지? 네, 그러니까 병원이 여기가 심스 쪽인데,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쓰고 좋은 의사 만나면 병원이 좋을 수 있는데, 되게 아웃데이 공유 이미 안 쓰는 거, 안 좋은 거 만나면 오히려 이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케이스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이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야. 엄청 우울한 상황도 아니고 더 안 좋게 말하는, 이렇게 누구 만나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너가 어디 갈 때,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people in your life. 그러니까 내 이웃 주민이 예를 들어 막 궁금증 많고, 그리고 여기 아웃데이트 헬스케어 프로페션, 그러니까 아니면은 주변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들이 될 수 있어요. 가족도 딤스가 될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옆집 누군가가 허리 아팠더니 이거 보니까 좋아졌대. 근데 이게 근거 일도 없는 거. 녹용을 보니까 좋아졌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데 이게 모두에게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도 있잖아요. 헬스케어 전문가 아닌데 막 이런 유튜브도 심지어 그래요. 유튜브에도 막 좋은 정보를 알아오는데 잘못된 정보 너무 많고, 그래서 유튜브에 헬스케어 전문 이런 거 해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웃이 좋을 수도 있대요. 이거 엄청 막 요즘 잘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신경해주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튼 다 같은 영역인데 어떤 건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증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통증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넘어가고 일단 사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 학자들이 만든 건데, 여기가 dim스 레벨이 높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여기 심스. 세이프티. 근데 이 척도기 중간값이 있대요. 네. 심스가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평형을. 심스 막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막 서포트해주고, 아니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 아니면 의사가 위협적으로 얘기해. 안 좋게 얘기해. 아니면 뭐, 양만 권유해. 아니면 좋은 의사가 있어. 막 지지해줘, 응원해줘. 계속 안부를 물어줘. 아니면 가정환경, 뭐 좋아. 아니면 뭐 어떤 이게 다 dim스 이런 게 영역인데, 얘네가 높을수록, 아니면 내 우울증이 심해. 더 얘네가 dim스 레벨이 커질수록 더 통증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심스가 많을수록 같은 환경인데도 통증이 더 없고. 그래서 뭐. 이거 넘어가고 이것도. 근데 이거 제가 이제 강의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 이거 듣고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뇌의 중요성을 진짜 많이 말했는데, 신경과학적으로.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한테 가서 어떤 통증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너 생각하는 게 문제야. 뇌의 문제야. 이렇게 적용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이코소셜, BPS 말했잖아요. 요즘은 바이오 메디컬 모델 안 하고 다이거 하는데, 사이코소셜 모델이 진짜 중요한 건 맞는데, 여전히 바이오가 앞이고 진짜 중요해요. 여전히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게 잘 아셔야 되고, 그게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사이코소셜 이게 제가 말하는 이유는 점점 제가 좀 통증의 종류가 많은데, 만성 통증, 장기화 될수록 이게 사이코소셜 영역이 더 커졌다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 몸에서 뭐 일어나는 거, 문제 있을 때 가셔야 되고 중요해요. 그리고 페인사이 이거 교육하는 거는 긍정 테라피가 무조건 좋은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고 무조건 너 잘 될 거야, 이게 사실을 일단 말하는데, 거기서 너가 이건 수용하고 너의 현재 상태는 이거야. 너가 지금 상태는 이래. 근데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하면 더 좋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 지금 불안한데 너 할 수 있어. 너 좋아질 거야. 이게 근거 없는 긍정 테라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 통증과 원인에 대해 내가 공부하고 대처하고, 이게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잘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널리지, 이거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세계 권위자. 근데 널리지, 이 지식은 통증을 해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셨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 통증인지 알고 앞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통증 많이 겪을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다. 어쩔 수 없지만. 통증에 잘 올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통증이 왜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증이 무작정 나쁜 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통증 느끼는 건 내가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네. 그래서 통증이 몸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네.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겠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겠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참조한 자료고요.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번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심도 있게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2분 좀 20초 정도만 한번 되새겨 보시고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저희가 무선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우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만 더 생각해 보시고요.